임금과 왕족이 거처하는 곳을 일컫는 궁. 창덕궁은 지난 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조선시대 이궁으로 창건됐으나 정궁인 경복궁이 소실돼 복구될 때까지 300여 년간 조선 왕조 역사의 무대가 된 창덕궁. 13만 5천여 평에 펼쳐지는 장대한 창덕궁의 많은 부석 건물들과 후원은 한국적인 궁궐의 특징을 보여주는 동시에 조선시대의 자연주의 조경 기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역사적, 정치사적, 건축사적, 그리고 조경의 측면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창덕궁. 조선 왕가의 험난했던 정치 문화를 같이 한 역사의 무대 창덕궁을 감상해보자. 서울 종로구 와룡동에 위치한 창덕궁. 창덕궁은 조선 태종 때 왕조의 이궁으로 창건됐다. 임진왜란 당시 창덕궁은 물론 정궁인 경복궁과 창경궁까지 전소됐는데 난이 끝난 후 제일 먼저 재건된 것이 바로 창덕궁이다. 이는 창덕궁이 여러 왕이 자주 거처하던 궁인데다 경복궁은 풍수지리상 불길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 창덕궁은 정궁인 경복궁이 복구되는 조선 말기까지 300여 년간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치르는 역사의 주무대가 됐다. 지난 97년 유네스코에서는 창덕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창덕궁은 조선의 궁궐을 대표하는 자연주의 건축 양식을 자랑한다. 지형에 따라 자유로운 건물 배치를 한 독특한 공간 구성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감탄이 나오게 한다. 또 이궁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까? 왕가의 권위와 위엄을 강조한 경복궁과는 달리 창덕궁은 소박하고 정겹다. 정궁보다 더 사랑받는 이궁으로서 인공적인 미학을 배제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건축 특징을 보여주는 창덕궁. 그야말로 지극히 한국적인 궁궐의 모습이다. 창덕궁을 들여다보면 조선의 건축사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창덕궁의 건축물들은 조선 중기의 것에서부터 금세기에 지어진 것까지 조선 건축의 시대적 변화를 잘 보여준다. 창덕궁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물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자. 2층의 중문으로 당당한 위용을 자랑하는 창덕궁의 정문 돈화문. 보물 제383호로 지정된 돈화문은 현존하는 궁궐 대문 중 가장 나이가 많다. 일반 백성들로서는 감히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던 왕가의 정문. 돈화문은 임금이나 외국의 주요 사신들이 출입할 때만 사용됐다. 보통 사람들이 드나들 땐 돈화문 동쪽에 있는 한 칸짜리 단복문을 이용했다. 600여 년 시간의 흐름 속에 창덕궁의 모습도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다. 돈화문도 자동차가 유입되면서 기둥 밑둥을 가로지르던 높다란 문지방을 개조했지만 곳곳의 건축적 미학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 조선조 왕가에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북쪽에서 발원하여 외당을 감싸고 명당수가 흐르면 지극히 길하고
궁전으로 들어가려면 이 명당수 위에 설치된 돌다리를 통과하여야 하는 풍습이 있었다. 창덕궁에서는 그런 다리가 금천교이다. 목조 건물들은 온갖 재해로 손실됐지만 돌로 쌓아 만든 금천교는 서울에 남아있는 석교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창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다리의 구조를 보면 중앙부 위로 남쪽 면에는 해태상을, 북쪽 면에는 거북상을 설치해 놨는데 이는 잡귀를 물리치기 위함이다. 궁예 사이 벽에는 귀면을 새겨놓았고 멍에서의 난간 밑에는 수두가 돌출돼 있다. 이런 장식물이 설치된 건 역시 잡귀를 물리친다는 벽사의 의미와 왕가의 위엄을 갖추기 위한 장식의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천교는 길이가 12.9m, 폭이 12.5m, 제법 넓은 편인데 이는 국왕이 행차할 때 좌우에 호위 군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배려한 설계이다. 다리의 중간 부분이 무지개 다리처럼 솟아올라 있는데 이는 속세의 백성이 임금을 뵈러 가려면은 은하수에 걸린 오작교 같은 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물 제813호로 지정된 인정문. 임금이 만조백관 신하들과 조회를 하려면은 인정전에 모이는데 인정전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인정문이다. 바로 이곳에서 역대 조선 왕조들의 즉위식이 거행되고 백성들은 새 임금을 맞이하게 됐다. 인정문은 겹천마 팔짝 지붕을 한 다포집인데 조선시대의 궁궐은 모두 인정문과 같은 팔짝 지붕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인정문을 통과하면 신하들의 할애식이나 외국 사신의 접견 장소로 쓰이던 인정전이 그 위엄을 드러낸다. 국보제 225호로 지정된 인정전. 임금과 신하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지역을 외전이라 부르는데 창덕궁 외전의 심장부가 바로 인정전이다. 인정전은 이중의 월대 위에 중층으로 세워졌는데 들어가 보면 아래 위층이 트여 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외전답게 화려한 보개와 천장이 눈에 띈다. 가운데 부분엔 꽃구름 위로 황금빛의 봉황과 여의주가 나무로 조각돼 있어 마치 구름 위로 봉황이 날아가는 듯하다. 현재 하층문은 밖으로 여는 형식이지만 원래는 모두 안쪽으로 열게 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 정전 앞에서 의식을 진행하기에는 안쪽으로 여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문 하나에도 지나친 장식보다는 실용성과 편리함을 잊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창덕궁의 특징이다. 임금의 자리 뒤로는 커다란 병품이 위풍당당히 자리 잡고 있다. 당시 궁궐의 정전에는 반드시 1월과 5봉우리를 그린 1월 5봉 병풍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조선의 독특한 문화였다. 병풍은 국토를 지키는 오악의 신과 음양의 조화를 의미하는 해와 달을 표현한 것인데 임금을 중심으로 나랏일이 이루어진다는 왕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인정전의 문을 통해 마당으로 가면 보물 제814호로 지정된 선정전이 있다. 인정전이 공식적인 국가 행사를 베푸는 곳이라면 선정전은 보통 때 임금이 신하들과 국사를 논의하던 편전이다. 따라서 건물의 구성에서도 좀 더 치장을 하고 인정전보다 조금 뒤로 물러나 있다. 건물 중앙에 임금의 자리가 있고 동쪽엔 문관이, 서쪽에는 무관들이 앉았다. 선정전은 9칸밖에 안 되는 단층의 낮고 아담한 건물이지만 외벌의 탯돌을 넓게 설치한 것과 지붕에 푸른색 유약을 입힌 청기화와 봉황 문양의 화려한 단청을 한 것이 특징이다.
선정전의 동편으론 고고히 서 있는 시정당. 세상의 소란스러움엔 아무 관심이 없는 듯 고요한 정막이 흐르는 시정당은 임금님의 침전이다. 보물제 815호로 지정된 시정당은 1917년 불에 탄 것을 경복궁의 침전인 강령전을 헐어다 지은 것이다. 시정당의 전면은 궁전 입구를 통해 들어오고 후면은 선평문을 통해 대조전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현관으로 들어가면 마루를 깐 대청이 나오는데 대청엔 붉은색 카펫을 깔고 천장에는 커다란 전등을 달아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대청과 방 사이에 문이 있고 문의의 좌우 벽 위에는 금강산 만물초승경도와 총속정 절경도라는 두 폭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서구 물물이 물밀듯 들어오던 조선시대 말, 건축에도 서구 양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시정당에도 옛 건물에서는 볼 수 없던 현관과 자동차를 위한 철랑이 설치됐는데 이는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생긴 서구식 구조다. 궁궐은 보통 6궁으로 이루어진다. 임금의 침전인 정궁, 왕비의 침전인 중궁, 태자의 처소인 동궁, 어머니와 할머님이 머무는 서궁, 그리고 후궁들이 사는 빈궁이 있다. 이 6궁이 있어야 비로소 궁궐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보물제 816호로 지정된 대조전, 왕비의 처소인 대조전은 궁궐 내전의 가장 중심되는 곳이다. 국가의 대를 이어갈 세자를 만들어내는 궁궐이라는 점에서 대조전은 중궁으로도 불린다. 새로이 태어나는 생명이야 그 누가 중요하지 않겠냐마는 한 나라를 이끌어갈 세자의 탄생이야말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그야말로 국가의 중대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대조전을 감히 국가의 산실청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대조전은 중앙에 대청을 두고 좌우 4칸은 온돌방으로 꾸며 왕과 왕비의 침실로 사용했다. 대청엔 서양식의 응접실로 한층 멋을 냈고 좌우 벽에는 군학도라는 두 폭의 그림이 있다. 대조전 앞들에 있는 작은 월대는 본래 신하들이 출입할 때 잠시 머물거나 하례 때 의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곳인데 조선 말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는 이곳에서 당대의 명창을 불러 연회를 열곤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화려했던 왕가의 연회는 조선의 몰락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인정문에서 내의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고종과 순종이 사용하던 마차와 승용차 등이 전시된 건물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어차고다. 본래 이곳은 신하들이 국왕을 만나기 위해 모이는 장소이자 외국 사신이 임금을 접견키 위해 잠시 머무르던 장소였다. 그러나 일제시대 이후 국내의 차고로 이용되면서 많은 훼손을 당하고 말았다. 공식 접견 장소에서 한낱 차고로 전락해버린 어차고. 그것은 어쩌면 일제시대 나라 잃은 우리 국가의 서러운 운명이 아니었을까. 현재 내의원으로 소개되는 성정각은 의원들이 왕가의 치료를 위해 머물던 궁중 의료기관이자 동궁이 학문을 배우던 곳이다.
성정각 앞으로 널따란 마당이 있는데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과 직책에 따라 통로를 구분해 놓아 동궁이 학문에 힘쓰도록 세심히 배려해 놓았다. 건축학적으로나 조경학적으로 현존하는 최고의 살림집으로 손꼽히는 낙선제. 낙선제는 멀리서 봐도 참 단아하고 소박하다. 낙선제는 원래 세자와 세자빈, 세자가 없을 때엔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기거하던 곳이다. 그래서 낙선제는 지극히 여성적인 미를 추구한다. 문창호를 비롯해 난관과 담장의 장식은 다른 건물에선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섬세하다. 부원의 둥근 월광문 위쪽에는 육각정인 상량정이 자리 잡고 있다. 그곳에 서면 남산이 한눈에 보일 정도로 전망이 좋다. 정자로서의 위치가 일품인 셈이다. 창덕궁의 내이원 일곽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 마침내 후원이 나온다. 서울 도심 한복판 9만여 평의 대지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 창덕궁 후원. 규모로 보나 조경 기법으로 보나 조선 왕조의 가장 대표적 궁원으로 손꼽히는 창덕궁 후원은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일제시대 창덕궁을 비하시키려는 의도로 인해 비원으로 불리게 된 창덕궁 후원. 그러나 창덕궁 후원은 원래 그 당당한 위용에 맞게 북원 또는 금원으로 불리었다. 임진왜란으로 창덕궁의 모든 건물이 소실된 채 20년 동안이나 폐허로 방치됐던 후원은 광해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 모습을 찾았다. 후원은 왕가의 휴식처로서 자연을 보쌈아 학문과 무예를 닦는 곳이기도 했다. 자연주의 조경 기법을 이용해 은은한 자연의 운치가 돋보이는 창덕궁 후원. 북악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계간과 천수들이 후원의 심장을 흐르고 여기에 자리 잡은 방형, 육각형, 선형 등의 정자와 누각들은 자연주의 조경의 진수를 느끼게 한다. 창덕궁 후원은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네모 반듯한 부용지 주변을 살펴보자. 연못으로 물이 들어가는 자리에 이무기 조각이 있는데 이무기의 입에서 연못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다. 또 가장자리에는 굴뚝처럼 보이는 작은 석조물이 보이는데 이는 연못에 고였던 물이 넘쳐 흘러나갈 때 공기의 저항을 막기 위해 배기구로 설치한 매우 과학적인 시설물이다. 또 연못 한쪽 귀퉁 위에는 물고기 조각이 있는데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이 이 물고기를 보며 자신의 출세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부용지 연못 속에는 원형의 섬이 있는데 이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다는 촌원 지방의 음양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부용지 남쪽에 있는 부용정은 정조 때 세워진 것으로 앞 기둥이 연못 속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에 앉아 있으면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느낌이다. 현존하는 정자 중 세부 장식에 가장 멋을 들인 부용정. 연못 위에 마룻바닥을 높게 하여 누마루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가는 기둥에 하늘로 뻗친 듯한 날렵한 처마 구조가 아주 일품이다. 조선시대 인제통용의 관문이었던 과거시험
부영정 동쪽에는 국가대사인 과거 시험이 치러졌던 영화당이 있다. 영화당은 기단을 3단으로 높이 쌓고 그 위로 퇴간 3칸을 개방한 정자형 건물이다. 평면은 옥실 한 칸만 온돌로 꾸미고 대청과 퇴칸에는 마루를 깔았다. 대청에서는 문비만 들어올리면 주변의 경성을 자유롭게 돌아볼 수 있어 이곳에 올라 자연과 시를 읊조리던 왕가의 풍류를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 숙종은 왕자와 왕손을 모아 상화를 하고 영조는 공신을 인견했다. 그런가 하면 순조 때엔 신하들이 모여 시혜를 벌이기도 한 사색과 문화의 공간이다. 부영정 맞은편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어수문은 조합루의 정문이다. 어수문은 단층 8작 지붕으로 단 2개의 기둥으로 세운 일강문이지만 오히려 안정적 느낌을 준다. 주변의 자연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일까. 중앙문은 왕이나 왕비가 다니고 신하들은 좌우의 소형문으로 일반 사람들은 동쪽의 석계로 다녔다. 조선시대의 위계 질서를 반영한 이 3개의 문은 건축사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걸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어수문을 들어서면 곧바로 조합루의 돌계단과 연결된다. 정면 3칸, 측면 4칸의 2층 건물인 조합루. 조합루의 1층은 수만 권의 왕실의 책과 문서를 모아두는 규장각이며 2층은 열람실로 쓰였다. 규장각은 보관 중인 서책들의 종이가 상하지 않도록 사방에 퇴간을 깊게 해서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런가 하면 열람실인 2층은 여러 명이 둘러앉아 책을 읽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밝게 꾸며놨다. 규장각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좌우에 북쪽 퇴칸에 설치했고 기둥 윗몸에는 창밖만 짜돌리고 대량 위는 우물 천정으로 숨겼다. 하층 역시 마루 아래를 모두 우물 천정으로 가리고 내진주를 따라 분화문을 둘렀다. 주합루 서편에는 왕비가 직접 누에를 쳐 아녀자들의 모범이 됐던 서향각이 있고 그 북쪽에는 시우정이 있는데 가뭄이 심하던 때 임금이 이곳에 행차하자 때마침 단비가 내려 시우정이란 이름을 얻게 됐다는데 하늘도 비를 바라는 임금과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었기 때문일까? 영화당 앞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의 성문이 서 있다. 임금의 만수무강을 염원하여 성문을 세우고 불로문이라 하였으니 신하들의 정성이 엿보인다.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애련정은 지붕이 정자보다 훨씬 커서 마치 한 마리 새가 연못가에 살포시 앉은 듯 보인다. 애련은 연꽃을 사랑하여 쓴 시에서 따온 말로 연꽃은 군자를 상징한다. 애련정을 지나 서쪽 계곡으로 들어가면 순조 28년에 세워진 연경당이 나온다. 연경당은 순조가 나라 일을 세자에게 맡기고 거처하기 위해 사대부의 민가 양식을 본따 지은 집이다. 순조는 왜 화려한 궁궐을 놔두고 민가 양식의 집에 살고자 했던 것일까?
순조는 이곳에서 농사도 지으며 왕의 신분이지만 일반 백성들의 삶을 몸소 체험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지어진 연경당은 궁궐이라기보다 보통 집 같아 더없이 친근해 보인다. 사랑채 왼쪽에 마주선 고풍스런 건물은 일종의 서재 역할을 하던 선향제이다. 단층에 맞배지붕을 한 이 건물은 차양과 측면의 벽체가 특징적이다. 차양은 8개의 가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간단한 지붕을 별조한 것이며 측면 벽체는 기하 문양으로 장식했다. 연경당의 언덕을 넘으면 일제 초기에 만든 연못이 나오는데 연못 동쪽에 마치 물속에 뜬 것 같은 부채꼴 형태의 정자가 바로 관람정이다. 관람정을 지나 연못 사이의 돌다리를 지나면 조선시대 건물로는 보기 드문 육각형 건물인 존덕정이 서 있다. 존덕정은 6개의 원주 중 2개의 지중에 떠 있으며 본 건물을 짓고 그 처마에 잇대어 지붕을 따로 만들어 마치 지붕 2개가 겹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존덕정 뒤로 난 오솔길을 따라 언덕을 넘어가면 골짜기에서 흘러드는 옥류천의 맑은 물을 만난다. 도랑을 만들어 바위 위로 폭포처럼 떨어지는 옥류천은 암벽에는 인조가 직접 쓴 옥류천이라는 글씨와 함께 흘러떨어지는 물이 300척이어로 시작되는 숙종의 시가 새겨져 있다. 정궁보다 오히려 더 사랑을 받았던 이궁 창덕궁. 창덕궁에 대한 임금들의 각별한 마음이 느껴지는 공간이다. 옥류천 주변으로 5채의 정자가 있는데 그중 벼가 자라는 논가에 위치한 정의정이 있다. 이것은 임금이 일반 백성들의 삶을 알기 위해 몸소 조그마한 논을 경작하기 위해 만든 정자다. 농사를 나라의 으뜸으로 삼았던 조선시대. 비록 작은 농사지만 임금에겐 일반 민초들의 삶과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더없이 중요한 산교육이었으리라. 창덕궁은 조선시대 임금들이 가장 많이 살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궁인 경복궁을 능가하는 역사가 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조선 말기까지 300여 년간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치르면서 역사의 초무대로 등장하였다. 또 지형에 따른 자유로운 건물 배치는 조선시대 자연주의 건축의 진수를 한껏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창덕궁은 역사적, 건축사적으로 또 조경의 측면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97년 마침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조선 왕조의 험난했던 역사와 함께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본래의 품위와 격조를 지켜온 창덕궁. 건축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많은 건물들과 왕가의 휴식처로 사용되던 후원은 조선시대의 건축과 조경 기법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특히 인공적인 것을 최소한으로 줄인 궁궐들과 나무와 연못, 정자 등 자연이 이루는 오묘한 조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심마저 느끼게 한다. 이제 한국의 민족문화유산에서 세계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고 있는 창덕궁.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우리의 창덕궁을 지키고 보존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금 인류가 우리 세대에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이다.